남편은 새벽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환절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게 또 짧게, 그리고 한참을 참고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안방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옆으로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넓었습니다. 이삿짐 나르던 등, 아이들 업고 병원 뛰어가던 등,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저를 데리러 오던 등.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괜찮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대답을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식탁 위에 작은 약봉지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약봉지였습니다. 하얀 봉투, 검은 글씨, 병원 이름. 저는 한참 동안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물건을 몰래 보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몰랐습니다. 공동계좌도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도 몰랐습니다. 미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병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방일, 한 달 전, 진료과, 소화기내과, 약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아무 말 없이 저는 약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서 다행이라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병원 다녔어? 남편은 식탁 앞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몇 달 됐어. 몇 달.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닐 줄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 이혼 서류를 준비해, 퇴직금을 정리해, 집 계약까지 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까 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까 봐. 너 혼자 남을까 봐. 찜이 되기 싫어서.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다정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35년 결혼 생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아프면 나는 옆에 있으면 안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면 안 돼.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고생만 했어. 내 부모 모셨고 애들 키웠고 돈 아끼느라 너 옷도 제대로 못 샀고 나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잉, 잉.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편이 젊었을 때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앨범 첫 장에는 신혼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 빌린 드스, 어색하게 웃는 남편. 그때 남편은 정말 젊었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첫째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질 정도로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도 지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 둘째가 입학하던 날, 남편은 새벽부터 운동화를 닦았습니다. 아이 첫 등교라고 자기 구두보다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사진,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위염으로 입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엄청 혼냈습니다. 아프면 말을 해야지. 그때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별거 아니라고 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무너져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사람인데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 가.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 그 손이 굳었습니다. 응, 나도 갈게. 남편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갔다 올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남편은 계속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엘리베이터 앞 사람들, 접수대 앞 긴 줄. 남편은 익숙하게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칠고 단단했던 손, 지금은 마르고 작아진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남편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배우자분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같이 오셨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은 같이. 그동안은 항상 혼자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확정적이라니요? 남편은 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또 막아?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진료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진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의사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어? 남편은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듣지 마.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오늘은 안 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고 나면 당신이 나를 못 볼까봐.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듣고 나면 남편을 못 본다니. 그때 진료실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숨긴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거 내려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아들은 서류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검사 필요.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아래였습니다. 보호자 설명 완료. 설명자, 아들 이름.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저만 몰랐습니다. 정말로 또 저만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족을 다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